사망자의 계급은 일병이었다. 배와 가슴, 등, 양쪽 팔다리의 넓은 부위에 멍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넓은 부위의 손상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추락이나 교통사고였다면 손상의 정도가 더 깊고 크다. 하지만 이렇게 몸 전체에 퍼진 손상은 고문처럼 계획하에 실행된 폭력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기자가 요약한 사건 개요를 살펴봤다.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선임병이 툭 쳤는데 그게 목이 걸려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군대 내에서 실시한 부검에서도 기도 내에 음식물이 있다고 기술되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기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조금 더 봐야겠지만 우선 사망 원인은 기도 폐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이 사망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축 늘어진다. 사망하게 되면 항문을 조이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 나온다. 식도와 위 사이를 조이던 근육도 마찬가지다. 사망자의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의 과정에서 혹은 구급되고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와 입 안에서 보일 때가 있다. 흔히 과음한 사람들이 구토 도중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와 사망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술에 의한 급속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후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온 경우가 훨씬 많다. 이번 피해자도 그 가능성이 높다. 손상에 의한 사망이 일어난 후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온 것이다. 서울대학교 유성호 법의학 교수의 인터뷰는 그날 바로 KBS 9시 뉴스 타이틀로 나갔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죽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유성호 교수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라 불리죠. 매주 누군가의 죽음을 분석하던 그가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을 강의했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를 통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부검을 진행합니다. 부검이란 시체를 해부해 검사하여 사인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법의학자는 시신을 부검할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죽은 자가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어느 날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그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기가 넘어져 크게 운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인은 머리 손상. 성인이라면 넘어져서 생길 수 있지만 신장 1m 이한 영아라면 넘어져도 골절과 출혈까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했다면 있어야 할 작은 상처가 없었으며 오른팔과 오른손목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타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이의 엄마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원하지 않던 아이를 갖게 된 젊은 엄마. 남편이 매일 술을 마셔 화가 난 참에 아이가 울어서 벽에 딱 한 번 던졌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원하지 않은 아이에 대한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얘기한 사건과 같은 타살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8만 명이 사망하지만 타살은 500여 명 정도입니다. 뉴스에서 타살 사건이 자주 보도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타살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이죠. 하지만 웬만한 질병만큼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 타살에 비해 30배에 달하는 수치를 가진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2017년 1만 2천 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당뇨병,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죠. 그렇다면 도시별 자살률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삭막함을 이유로 한국이라면 서울, 미국이라면 뉴욕의 자살률이 가장 높을 거라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사람이 없는 도시일수록 적적함과 외로움에 자살률이 높고 사람이 많은 도시일수록 자살률이 적습니다. 알래스카, 강원도의 자살률이 높고 서울, 뉴욕의 자살률은 낮은 것이죠. 자살의 원인이 소속감 부재와 소통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 2위인 이유는 노령 인구의 자살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과의 소통이 끊기고 외로움에 지쳐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낮은데 자식이 많으면 적어도 한 명과는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타살에 대한 관심만큼 우리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해서 유성호 교수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 생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배움으로써 삶을 되돌아보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요. 이번에 소개드린 책은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 명강의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서울대 법의학 교수의 교수이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자문을 맡고 있는 유성호 교수의 죽음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